부산 지역 이슈를 전문가와 함께 분석하는 시간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부산을 해밍웨이의 소설의 제목 노인과 바다에 빗댄 건 갈수록 부산의 청년들이 떠나고 노년층 비율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최근에는 상황이 더욱 좋지 않아 보입니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인구주택 총조사 결과에서 부산 인구 330만 명 선이 무너지면서 그 의미와 시사점을 파악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는데요. 오늘 헬로 이슈 토크에서 자세히 분석해 봅니다. 오늘 말씀은 서정열 영산대 부동산대학원 원장과 함께합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나눌 주제 부산 인구 감소의 의미인데요. 먼저 도시의 존속과 인구에 대해서 한번 짚고 시작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시에 있어서 인구란 어떤 의미입니까? 한 가족의 식구가 많으면 네. 요즘에는 좀 달라졌습니다만 다복하다 이런 인사를 건넨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것처럼 인구라고 하는 것은 식구가 늘어나는 것처럼 국가에 있어서는 국력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 보면 우리 도시계획이나 이런 데서 인구라고 하는 것 자체가 도시계획 시설의 기준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인구 규모에 따라서 특정 도시의 도시계획 시설들이 결정됐고 그것을 통해서 인구 수혜를 통해서 중앙정부로부터 교부금을 받아서 살림을 할 수가 있었는데 그 인구가 준다는 것 자체는 도시에서 살림하는 데 상당히 어려워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그런 의미에서 지금 부산에 얼마나 많은 인구가 살고 있느냐는 또 부산의 미래와도 직결된 것 같습니다. 현재 부산의 인구 감소세가 심상치 않다고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입니까? 네. 인구 감소 속도가 좀 빠르다라는 것이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네. 무슨 얘기냐면 330만이 이미 무너졌다고 네. 지금 모두에서 말씀하셨거든요. 네. 근데 그 속도가 상당히 빠르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3년 만에 한 10만 정도의 인구.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20년 9월에 그 340만이었는데 네. 340만이 사실은 2020년 9월에 또 붕괴가 된 거거든요. 근데 그로부터 3년 만에 부산 인구가 330만, 정확히는 329만 6천 명으로 줄은 것이니까 속도가 상당히 빨라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인구 감소, 부산만의 문제는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요. 다른 도시들은 어떻습니까? 다른 도시들도 사실 마찬가지죠. 그런데 우리 부산의 인구가 주는 것은 어찌 보면 제2의 도시, 부산의 인구가 준다는 것, 그 이상의 의미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전체로 보면 한 226개의 자치단체가 있습니다. 네. 소위 지방자치단체가 있는데 그중에 지금 2021년 기준으로 보면 89개가 인구 감소 지역, 인구 소멸 지역으로 지금 지정이 됐습니다. 89개요? 네네. 그러니까 이것을 비율로 보면 226개에서 89개니까 한 39%, 40% 정도의 지역들이 인구가 감소해서 소멸될 우려가 있다라고 행정안전부에서 인구 감소 지수를 바탕으로 해서 밝힌 것이니까 사실 그 문제의 심각성이 좀 더 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예를 들면 우리 부울경으로 보더라도 부산만 먼저 보면 원도심 4개 구가 있죠. 네. 동구, 중구, 서구, 영도구가 있는데 중구는 북한 재개발을 통해서 조금 인구가 유입되면서 좀 빠지긴 했는데 중구를 제외한 동구, 서구, 영도구는 인구 감소 지역, 인구 소멸 지역으로 지금 지정이 되어 있고요. 경남 지역만 보더라도 거창군, 고성군, 남해군, 밀양시 뭐 상당히 우리 시군구가 많은데 네. 그중에서 상당수가 의령, 창녕, 하동, 함안, 함양, 합천까지 상당히 많은 지역들이 인구 감소 때문에 인구 소멸 지수가 좀 높아지고 있는 지역들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그런 현재 상황에 맞춰서 지자체들은 좀 어떤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까? 일단 저출생 상황이죠. 네. 우리가 지금 OECD 국가 중에 꼴찌를 8년 연속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합계 출산율이 0.78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출산 가능한 여성이 평생 동안 1명 이상도 낳지 않는다. 0.78명이니까요. 그만큼 심각한데 뭐 이걸 해소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226개의 지방자치단체 같은 경우에는 더 이상 고령화되는 속도는 어쩔 수 없겠는데 일단 출산율을 좀 높여야 되겠다. 출생률을 좀 높여야 되겠다는 측면에서 보면 우리 지자체에서 출생하면 출산 장려금 같은 것들을 지원해줬죠. 네. 뭐 몇백만 원이 아니라 몇천만 원 정도 비용을 들여서라도
자기 지자체의 인구를 좀 더 늘리기 위한 방법을 지금 구사를 했던 거고요. 뭐 그런 측면에서 보면 모든 지자체가 사실은 마찬가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인구가 왜 이렇게 줄까 하는 것이죠. 네. 혹자들은 KTX 같은 이런 교통시설들이 좀 좋아지는 것들이 사실은 지방의 인구가 서울 수도권 쪽에 병원에 가기 위해서라도 빠지고 있다. 뭐 이렇게 또 설명하고 있는데요. 네. 결국은 제가 볼 때는 KTX 같은 것들은 오히려 교통수단이 발달되면서 서울, 부산들을 빨리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우리 지역 주민들, 시민들 입장에서는 도움도 많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네, 사실은 그렇죠. 그것 때문에 인구가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오히려 서울 인구가 부산에 내려올 수 있는 그래서 하루가 아니라 오히려 체류하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특색 있는 부산을 좀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게 개인적인 생각인데 네. 뭐 일단은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인구가 감소하면서 생산 활동 인구가 감소한다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부산의 인구 감소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좀 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생산 활동 인구가 빠져나가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어찌 보면 도시의 그 허리를 담당하는 15세에서 64세에 해당하는 생산 연령 인구가 감소한다는 것은 그만큼 도시 재정 또는 도시 활동에 필요한 인구가 빠져나가는 것이다. 핵심 인구가 빠져나간다는 측면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있고요. 네. 뭐 어찌 보면 또 다른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으면 서울 수도권 중심의 일극 집중화 현상이다라고 저는 지적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은 서울 수도권이 비대해지는 것.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면 면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전체 면적의 11.8%가 서울 수도권이거든요. 네. 그런데 인구의 52% 정도가 서울 수도권에 지금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는 그만큼 서울 수도권에 좋은 일자리 내지는 살기 좋은 여건이 조성돼 있다라는 것을 우리 지역의 젊은 친구들도 알고 있다는 것이고 네. 또 그런 기대감 때문에 사실은 우리 지역을 이탈해서 나가는데 그 이탈해 나가는 연령의 인구가 15세에서 64세의 생산 연령 인구다라는 데 지금 문제의 핵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가장 주된 지금 인구 감소의 원인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결국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일자리입니다. 교육을 위해서 가는 것은 일단은 조금 제한된 학생들이 빠져나가는 것이라 그렇다 치더라도 네. 말씀드렸던 생산 연령 인구 가운데 상당수가 우리 부산이 아니라 사실은 서울 수도권으로 유출된다는 것 자체는 그만큼 서울 수도권 쪽에 좋은 일자리들 네. 15세에서 64세 연령대가 원하는 양질의 일자리가 서울 수도권에 많다. 그렇기 때문에 빠져나가는 것이다. 그것은 어찌 보면 개인적인 선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만 우리 부산이라고 하는 또는 경남이라고 하는 지역 입장에서 볼 때는 상당히 좋은 인재들이 고급 인력들이 빠져나간다는 측면에서 그 문제의 심각성이 좀 더 크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인구 감소의 원인으로 일자리를 꼽아주셨고 이 생산 가능 인구죠. 청년 세대가 빠져나가면서 도시의 인프라도 부족해지는 상황 짚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부산시는 어떤 대책을 꾸리고 있습니까? 네, 사실은 부산도 좀 그런 문제의 심각성을 알고 있고요. 네. 뭐 얼마 전입니다만 비상경제대책회의를 통해서 인구가 빠져나가지 않도록 15개 중점 전략 10개 대표 과제를 선정하기도 했습니다. 네. 거기에 핵심 내용은 2024년부터 소위 부산시가 청년 인구의 유출을 막기 위해서 부산시의 청년 인구를 빠져나가는 인구를 막기 위해서 한 500명 정도를 선발을 해서 예를 들면 각자에게 2년간 역량 개발비로 한 3천만 원씩 지원하겠다라는 것이 포함되어 있고요. 뭐 여기에 또 그 박경준 시장께서 5개년 기본 계획도 지금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만큼 부산시 자체도 인구가 유출되는 것, 그 중에도 또 조금 젊은 인구들이 유출되는 것을 우려하고 그 우려를 방지하기 위해서 또는 좀 억제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네. 핵심은 아무래도 원도심 쪽이죠. 네. 아까 말씀드렸던 영도구, 동구, 서구 이 지역들을 중심으로 해서 소위 혁신 거점을 만들겠다라는 것이고요. 혁신 거점 안에는 좋은 일자리도 포함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 소위 시범 사업이라고 하죠. 테스트 베드를 운영하겠다라고 지금
계획을 밝히고 있습니다. 말씀해주신 대책들이 좀 상황의 심각성을 막아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요. 일각에서는 왜 청년 인구를 위한 지원만 있냐, 어떻게 보면 이 기반을 마련한 거는 중장년층인데 하는 불만도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충분히 저는 문제 제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2030 세대 또는 MZ 세대에 대한 그 키워드가 우리 사회에서 정치적으로도 또 사회 경제적으로도 불과 얼마 안 되는 것 같습니다만 상당히 집중적으로 다루어졌고 네. 그러다 보니까 부지불식간에 2030 세대, MZ 세대에 대한 많은 특혜가 집중되어 있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조금의 오해도 사실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4050 세대 같은 경우에는 MZ 세대보다는 그나마 일자리가 조금은 있다. 그러니까 일자리를 갖고 있다라는 측면. 그래서 어찌 보면 2030 세대에 집중된 것이 아니라 4050 세대는 일자리보다는 아직 무주택 소유자들이 계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분들에게 무주택 소유자들에게 주거사다리를 제공할 수 있는 혜택들이 조금 지원될 수 있는 것, 뭐 이런 대책들이 좀 강구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중장년층에 대한 지원도 필요해 보이는데요. 가장 실효성 있는 정책을 제안하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우리나라가 가계부채가 1,900조거든요. 네. 이 중에 1,900조 가계부채 가운데 상당수가 자영업을 하는 4050 세대의 부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던 2030 세대는 일자리를 확충해 주는 쪽으로 지원을 해준다면 4050 세대는 뭐 특정 자영업을 하는 분들만은 아닙니다만 네. 부채가 있는 4050 세대들에게 또는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좀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대책들이 좀 집중될 필요는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다면 말씀해 주신 것들 외에 또 상생할 수 있는 인구 정책으로는 무엇이 있을까요? 요즘에 그 2023년 1월 1일 날 시행된 특별법이 하나 있는데요. 네. 그게 우리 부산하고도 상당히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인구 감소 지역 지원 특별법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네. 거기서는 지금 우리가 주제 삼고 있는 인구와 관련돼서 단순 인구가 아니라 생활 인구라는 개념이 도입됐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특정 거주지에 주소지를 둔 게 소위 행정구역상의 주소지를 둔 사람들을 우리가 보통 거주지, 거주자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네. 그런데 주소지는 서울에 있지만 또는 주소지는 부산에 있지만 학업 때문에 또는 생업 때문에 서울에서 생활하는 사람들도 계시거든요. 그렇죠. 그런 인구를 우리가 보통 생활인구라고 지금 그 특별법에서 규정하고 있고요. 네. 생활인구라고 하는 것은 특정 지역에서 월 1회 또 1회에 3시간 이상 체류하는 사람들을 생활인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생활인구가 많이 우리 부산에 또는 경남 지역에 내려오거나 체류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저는 방법 또는 대책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소위 옆에 있는 인구를 뺏는 제로섬 게임이 아니라 넌제로섬 게임을 넘어서서 네. 사실은 포지티브 썸 전략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공생할 수 있는 방법. 그러니까 생활인구라고 하는 게 우리 지역에 거주하시는 인구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다른 지역에 거주하더라도 우리 부산에 와서 커피 한 잔 먹고 본인 거주지인 울산으로 간다면 오히려 울산에서 잠은 자지만 부산의 커피숍에서 돈은 지불하고 가는 경제 활동을 하고 가는 분들이기 때문에 우리 부산인으로서는 상당히 좋은 생활인구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 생활인구, 관계인구들이 머물 수 있는 도시를 만들 수 있는 전략들. 그걸 저는 이제 소위 제로섬 게임, 서로의 그 인구들을 뺏기는 그런 제로섬 게임을 하지 말고 소위 포지티브 썸으로서의 조금은 상생할 수 있는 전략들을 짜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최근에는 외국인의 국내 유입 목적으로 외국인의 취업 비자 문턱을 낮추는 그런 정책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꽤 완화가 된 상황입니까? 어떻습니까? 네, 이미 2022년이죠. 2022년 10월부터 지역 특화형 비자 사업이라는 걸 통해서 네. 사실은 우리가 그 외국인 근로자들이 우리 부산에도 많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대부분 보면 어떤 경우는 이제 불법 체류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렇죠. 그걸 좀 더 양성화하겠다는 게 바로 이 법의 취지고요. 그런데 그게 지역 특화형 비자 사업이긴 한데 아직도 기업체가 요구하는 인력들이 양껏 충족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지역 특화형 비자 사업과 같은 이미 시행하고 있는 사업들도 조금은 법적 테두리를 완화하거나 네. 또는 강력하게 그 불법 체류가 아닌
적법하게 우리 지역에서 근로자로서 생활할 수 있도록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좀 그 지자체에서 업체에서 원하는 방식으로 방향으로 네. 좀 가닥을 잡아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네. 사실은 가장 최근에 보면 그 외국인 가정 도우미, 가사 도우미 또는 네. 그 요양원에 간병인들을 지금 좀 그 받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민척을 설치해서 그런 논의가 지금 많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가장 최근에는 서울시 같은 경우에도 필리핀 등의 그 외국에서 한 100명 정도를 외국인 중심으로 가사 도우미를 지금 예를 들면 그 맞벌이 부부라든가 네. 아니면 임산부라든가 아니면 한부모 가정에 먼저 혜택을 주는 식으로 지금 시범 사업을 하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시범 사업을 통해서 좀 더 그 확인이 되면 또는 네. 가사 도우미라는 제도 자체가 외국인 그 근로자로서 우리 경제에 또 미치는 영향도 긍정적인 영향도 많기 때문에 네. 좀 더 확대됐으면 좋겠다는 생각 갖고 있습니다. 네. 인구 감소가 시작되면서 각 지자체들이 인구를 늘리는 것보다 우리 쪽으로 유입시키려는 정책도 많이 내고 있습니다. 방금 언급해 주신 것처럼 이 생활 인구를 통한 전략이 그래서 또 필요한 것 같은데요. 이렇게 우리 쪽으로 유입시키려는 정책, 어떤 위험성이 있을까요? 위험성은 없고요. 오히려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사실은 약간의 지역 이기주의가 있는 거죠. 그게 아. 말씀하신 것처럼 위험성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지자체는 자기 지자체 인구를 늘리는 데만 그 지금 상당히 집중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생활 인구를 확대하는 게 더 바람직합니다. 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지자체장은 그 지자체의 그 시민들이 뽑기 때문에 상당히 지자체만을 위해서 일을 하시려고 하지만 사실은 그 지자체를 위해서 하는 민선 지자체장들이 옆 동네에서의 생활 인구가 우리 동네로, 우리 지역으로 와서 경제 활동을 하게 된다면 사실은 옆 동네의 거주자가 네. 우리 지역을 위해서 경제 활동을 또는 돈을 쓰는 경우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렇군요. 어찌 보면 경쟁할 게 아니라 상생해야 됩니다. 그리고 경쟁할 게 아니라 상생해야 되기 때문에 협업할 수 있는 그걸 저는 이제 광역 도시계획 뭐 이런 용어도 있긴 합니다만 네. 협업할 수 있는 기존의 장치들을 활용하거나 아니면 지자체장이 나서서 서로 우리 상생하자라고 협약을 맺거나 협력해야 되는 것들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네거티브 썸이 아니라 포지티브 썸. 네. 그러니까 당신네 인구가 우리 지역에 와서 그냥 돈만 쓰면 좋아, 우리는 좋아가 아니라 서로 왜냐하면 울산이나 부산이나 서로 왕래하고 있고 서로 네. 경제활동의 생활권이 같을 수 있거든요. 다만 지자체장 입장에서 볼 때는 거주지를 둔 인구가 자신을 뽑아주는 인구이기 때문에 선호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사실은 요즘에 그런 개념이 별로 없습니다. 네. 우리가 서울 가서도 돈을 쓰고 서울 인구가 생활인구 형태로 우리 부산에 와서 지금 피서철이기도 합니다만 한참 해운대 쪽으로도 서울 인구들이 많이 내려오지 않습니까? 네. 그런 생활 인구를 늘릴 수 있는 방안 또는 전략을 짜는 것 이것이 계절형이 아니라 사실은 365일 매일 내려올 수 있는 그 지역 컨텐츠를 만들자는 것. 뭐 얼마 전 우리 이슈토크에서도 제가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만 네. 지역 컨텐츠를 만들면 사실은 우리 부산은 그 어떤 도시보다 오히려 경쟁력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산이 갖고 있는 컨텐츠가 어떤 것인지 그걸 찾고 그것을 개발하는 것 이것이 사실은 가장 중요한 요인이다. 저는 요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양한 연령층이 살기 좋은 부산시를 기대해 보면서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인구 감소 자체가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만으로 부산 인구 330만 명 선 붕괴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선 안 됩니다. 그 원인이 일자리와 주거이기 때문인데요. 나아지지 않는 현상에 대해 부산시 공적 영역에서는 문제점 파악과 함께 속도감 있고 현실적인 대책을 꾸려야 할 때임을 강조하면서 오늘 헬로 이슈 토크는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오늘 방송은 헬로티비 뉴스 공식 홈페이지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